프랜차이즈에게 잘 대항하는 개인 매장들을 보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바로 옆에 들어와서 내 메뉴보다 1,000원, 500원 싸게 팔기 시작하면 미칠 것 같으시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에 가격을 점점 낮추기 시작합니다. 브랜딩, 서비스 향상, 홍보는 모두 오래 걸리지만 가격은 내 손으로 즉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작은 브랜드 중 하나로서 도움이 될 만한 스몰 비즈니스 관련 책들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언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0권 넘게 읽고 얻은 내용들이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시간도 돈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매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1인 기업 등 모든 스몰 브랜드에게 도움이 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매장이나 작은 브랜드가 프랜차이즈나 대기업과 맞서려면 독점해야 합니다. 독점이라니 그런 건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실제로도 거대한 시장 파일을 혼자서 독식하는 큰 독점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일부 거대 기업들을 보며 거대한 파일을 혼자서 장악해야만 독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점이야말로 작은 브랜드의 특권이며 대기업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독점 사업이 되기 위한 핵심은 목표 시장을 극단적으로 좁히는 겁니다. 오직 한 명의, 오직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이런 작고 뾰족한 지향을 타겟팅하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자재와 설비, 유통망, 인력 등 높은 고정비를 회수하려면 큰 덩치에 맞는 큰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가령 국내에서 개인 장사를 한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때 대형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다양한 사람과 지역, 심지어 국가를 타깃으로 삼기에 그 동네 고객들이 원하는 최적의 가치를 절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는 그 동네에 맞춤화된 소형 브랜드를 그 동네에서만큼은 이길 수 없죠. 물론 말이 쉽지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독점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기업보다 싸게 팔 수 없고 메뉴를 더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할 수도 없고 더 빠르고 편리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짧게 유지할 수 있지만 지속은 불가능하죠. 시장을 극단적으로 좁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브랜드가 구매 고려 대상에 포함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케팅이나 소비자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 중 고객 구매 여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 구매 여정은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결정할지 판단하는 과정인데요. 이걸 들으시면 왜 시장을 좁혀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객 구매 여정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을 이루거나 얻고자 하는 니즈 상태입니다. 야근 후 공복 상태에서 야식이 생각나는 것과 같죠. 두 번째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제품 카테고리를 비교 평가한 후에 가장 선호하는 카테고리를 택하는 단계입니다. 야식으로 떡볶이, 치킨을 고민하다 치킨을 먹기로 하는 것과 같죠. 세 번째는 선택한 제품 카테고리와 관련된 여러 브랜드 중 어떤 것을 택할지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야식 메뉴로 치킨을 택했다면 교촌을 먹을지 BBQ를 먹을지 고민하는 단계인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단계의 구매 후보군에 브랜드가 포함되려면 브랜드 인지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 브랜드를 안다, 어디서 본 적 있다를 넘어 해당 제품 카테고리를 들으면 연상될 수 있는 브랜드여야만 합니다. 이 브랜드 어디서 들어본 적 있다가 아닌 치킨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 발언될 수 있는 브랜드여야 하죠. 세계 최대의 광고회사 영앤 루비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들어본 적은 있는 브랜드이지만 고객이 해당 브랜드와 관련 제품과 연결성을 잘 인식하지 못할수록 점점 사멸로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이 브랜드를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종류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구매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영역에 속한 브랜드를 유지 브랜드로 칭하는데 모두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콘텐츠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구독하시고 작은 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여러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각설하고 이런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저가 상품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고가 상품의 경우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종류와 관련된 브랜드들을 단순히 떠올리고 하나를 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블로그나 리뷰 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도 제품 퍼포먼스가 탁월하면 구매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있죠. 반면 저가 상품은 번거로운 사전 조사를 생략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개의 브랜드 내에서 구매할 브랜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가 상품일수록 인지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죠.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는 방법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니즈가 생기면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 중 선호하는 종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브랜드 후보군을 비교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특정 브랜드의 구매로 귀결되게 됩니다. 고객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구매 후보 브랜드에는 강력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브랜드가 대다수일 겁니다. 교촌, BBQ를 제치고 우리 브랜드를 선택해야 할 차별화된 이유가 중요해지는 거죠. 인지도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차별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니 아마 막막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쪼개면 됩니다. 시장을 쪼개서 어떻게 인지도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향제를 판다고 가정해보죠. 그냥 방향제로 시장에 진입하면 조말론, 이솝, 르라보, 거대 자본을 갖춘 브랜드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방향제 브랜드들 속에서 선택되어야 하죠. 하지만 쪼개면 유일해집니다. 방향제는 집에서 뿌리는 방향제, 회사에서 뿌리는 방향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뿌리는 방향제는 침실, 욕실, 화장실에서 뿌리는 방향제로 다시 쪼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화장실에서 뿌리는 방향제는 평소에 뿌리는 방향제, 볼일을 보고 뿌리는 방향제로 더 쪼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쪼개서 탄생한 방향제 브랜드가 대변 냄새 차단의 원조로 표상하는 푸리입니다. 여기에서 푸는 대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의미를 부출하는 네이밍과 쪼개기로 푸풀이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병이 넘는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푸풀이는 현재 토일렛 퍼퓸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카톡은 문자 메시지, 디엘밴드는 인산고라는 보통 명사로 쓰이는 것처럼요. 이렇게 시장을 쪼개면 경쟁사들과 구분되어지고 고객의 머릿속에 한자리를 마련하게 되죠. 차별화와 인지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쪼갤 때 중요한 점은 많이 쪼갤수록 내가 타겟팅할 시장 예상도가 높아지고 보다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용이해진다는 점입니다. 애매하게 쪼개면 타겟팅할 시장 예상도도 애매해지고 전략도 애매해집니다. 가령 2030 여성을 타깃으로 커피를 판다고 가정해보죠. 너무 광범위하고 성향도 상황도 다양해서 무엇을 소구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2030 여성을 직장인으로 쪼개고 시간별로 한 번 더 쪼개보죠. 2030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에 커피를 판다면 어떤 커피를 팔아야 할까요? 그들의 아침을 상상해보죠. 전날 먹은 술이 덜 깬 상태로 분주하게 회사로 출근합니다. 어떻게든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사들고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 중요한 건 매장 접근성과 테이크아웃 속도가 될 겁니다. 점심은 어떨까요? 광화문 거리의 점심시간을 상상해보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회사를 나와 오기 사원증을 걸고 커피를 들고 거리를 걷고 있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경우 커피는 내가 아직 부산에서 도태되지 않고 산업의 욕군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외부에 드러내는 상징에 가깝죠. 이때 커피는 외국계 브랜드이며 단가가 높은 프리미엄 이미지의 커피일수록 유리할 겁니다. 면역을 상상해볼까요? 이때는 회사 동기와 함께 하루 종일 겪었던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서로 고발하는 매개로서 커피를 소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는 마음 놓고 뒷담화를 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의 여부가 중요해지겠죠. 그냥 카페는 너무 많고 기억도 안 나지만 회사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내에 있고 테이크아웃이 빠른 출근길의 숙취를 완화하기 위해 찾는 카페는 훨씬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수가 많지도 않을 거예요. 쪼갤수록 타깃팅할 시장이 분명해지고 전략을 구성하기 쉬워지고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경쟁자와 구분되어집니다. 저도 잘 나가는 대형 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들을 모방하며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해왔습니다. 비슷한 서비스 구성,
비슷한 상세 페이지, 유행하는 스타일 등 고객 입장에서는 무수한 대체품 중 하나일 뿐이었죠. 선택받기 위해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고 품질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간은 더 들고 남는 건 더 없어지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저 그런 무수한 대체품이 아닌 저만의 작은 독점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약업자, 소상공인과 같은 작은 브랜드들도 제대로 된 브랜드 디자인과 전략을 부담 없는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지금 시장은 로고 중심의 저가 외주 플랫폼이나 고가의 전문 브랜딩 대행사뿐이라 스몰 브랜드가 제대로 된 브랜드 디자인이나 전략을 지원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나 정체성은 로고의 형태나 컬러 등 단순한 몇 가지 그래픽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브랜드를 경험하는 모든 접점의 디자인, 컬러, 시류, 아이콘, 포토그래피 뿐만 아니라 공간 내 분위기나 사운드, 톤 오브 보이스, 향 등의 오감적 요소까지 우리 브랜드다움으로 정립되어 일관된 방식의 브랜드 경험으로 설계되어야 브랜드만의 고유한 느낌을 형성할 수 있죠. 이런 서비스는 최소 수천만 원이라 작은 브랜드에게 너무 부담스럽죠. 제 첫 독점 상품으로 스몰 브랜드를 위한 브랜드 디자인과 브랜딩 전략을 제안하는 가이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 끼 식사 가격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첫 상품은 수익성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퀄리티와 고객 만족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고객과 좋게 우선 신뢰를 쌓고 수익성을 고려한 서비스는 향후에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10배 이상의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고대 로마 건축가는 자신이 지은 교량 아래에서 일정 기간 거주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건축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죠. 저 또한 제가 제안하는 전략을 제 사업에 앞장서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가 경험하고 공부하며 얻었던 모든 견문을 집대성에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통 이런 독점 시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안 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상식에 기반해 관습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면 남들과 다른 가치나 독점 사업은 절대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대부분은 아직 풀리지 않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독점 위주보다 돈을 뜯습니다. 돈이 목표가 되면 대세에 편승하기 위한 궁리만 하게 될 겁니다. 돈이 되는 것, 유행하는 것, 유용한 것 등 우리의 사업은 항상 변화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게 될 겁니다. 이미 잘 만들어진 것을 모방만 하면 나만의 것을 획득할 기회를 잃게 되고 급변하는 유행 속에서 모두 비슷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평범은 곧 경쟁을 의미하죠. 독점 의지와 사명은 우리가 한계를 넘어 불가능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여정과 결과는 단순히 돈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